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, 독일이 2차 대전 패망 이후에 그 분단서부터 이제 통일 과정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, 이런 문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 소독의 그 건국 과정에서 예컨대 미국이 전후복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,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출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도움을 줬고, 이런 문제. 그 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소독이 출범을 했는데 이 소독 정부는 도대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던가 하는 이런 문제를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봐서 1945년부터 예컨대 89년까지 이 동서냉전 분단 기간 동안에 소독의 그 핵심 외교 정책은 이른바 그 미국과의 그 동맹체제를 강화하는 거다. 나토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강화하는 거다.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89년도에 동서냉전이 드디어 종식이 됐는데, 이때도 사실은 그 미국이 완전히 결정적으로 동서냉전 해체에 어떤 기본판을 깔아놨다.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통일 그 과정이 시작되는데, 이 과정에서 전성 4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만이 소독 뒤에서 소독의 그 입장을 대변하고 또 여기에 반대하는 전성 3개국들을 전부 다 설득해왔다. 이런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,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우리도 그러면 통일된 그 독일처럼 우리가 자유 평화 통일을 이제 원하려면은 이 어떤 그 통일 방안과 이 대북 정책이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우선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한반도 냉전 체제를 이제 벗어나고,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은 안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통일 대비 그 준비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서서히 바닥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한미 동맹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.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도 중요하다.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소독 1945년에서 49년 이 점령 기간 동안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. 그러니까 먼저 전후복구 그 경제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이 완전히 그 마중물을 분 것이 그 미국이고,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론칭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미국이다. 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당시에 구소련으로부터의 어떤 이런 공산주의가 계속 서진을 하고, 그 다음에 미국 그 당시에 그 트루만 대통령의 트루만 독트린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, 그 근저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면은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 확장에 기여를 한다. 그러니까 가난하다 보면 이제 이 공산주의가 침투한다. 이제 그런 얘기죠. 그런 얘기를 하면서, 이제 그 소독을 위시한 서구 그 여러 나라들의 이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유러피언 리커버리 프로그램에서 유럽 그 부흥 계획,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액션 플랜, 트루만 독트린의 그 액션 플랜이 바로 마샬 플랜인데, 이 마샬 플랜을 집행하면서 전후 독일 재건에 크게 기여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5억 불 정도를 이제 소독에서 전부 공유를 했는데, 이것은 지금 그 당시 그 15억 불은 지금 현재 시가로 치면은 여기다 한 10배 이상을 해야 된다. 이제 그 얘기죠. 그 다음에 1902 번째는 이게 1940년대 미국과 영국이 전쟁 배상금 명분의 그 소독 점령 구역 내 산업재 철거를 중단했다. 이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독일이 패망하고 여기 따라서 당연히 이제 전쟁 배상금을 이제 물어야 되는데, 그러나 얄타 회담에서 그 45년 2월 달에 있었던 그 얄타 회담에서는 미국이 이제 대략 한 200억 불 정도를 전쟁 배상금으로 이제 독일이 토해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했고, 그 다음에 그 스탈린은 이 말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 2차 대전 통해서 2,500만 명의 그 희생자를 우리가 냈기 때문에 그 200억 불 가운데 100억 불, 그러니까 반은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.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나
45년 7월 17일부터 이제 포츠담에서 있었던 그 최종 마지막 전후 독일 질서를 이제 규정하는 이 마지막 전승 4개국 간의 이제 회담에서, 물론 여기에 이제 프랑스는 최초 조인은 못했지만은, 자, 이 포츠담 회담에서는 가만 보니까 독일은 전혀 이 돈을 낼 만한 그런 재원이, 재정적인 그런 재원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된다. 자, 그래서 최종 이제 결정된 것은, 자, 점령구역을 나누자. Teilung des Reparationsgebietes 에서 이 점령구역, 이 전쟁 배상금 구역을 이제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소련, 한쪽은 이제 그 서방 진영해서 각자가 알아서 점령구역 내에서 이제 확보하라. 이제 전쟁 배상을 확보하라. 이렇게 이제 의결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저 서방 진영은 전부 소독 구역에서 예컨대 이제 뭐 산업체를 전부 다 예컨대 무슨 뭐 뜯어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, 그런 거를 일체 이제 미국과 영국은 안 했다 그 소리입니다. 안 했다 그 소리고, 그러니까 그 당시 서방체 입장은, 자, 이게 지금 공산주의가 계속 소진하는데 이 최전방에 이 보루가 어느 나라냐 바로 이 서독이 될 텐데, 그래서 이 서독은 지금 돈이 하나도 없고 어떤 형태로든 이 서독을 좀 강화시켜야, 그래야 지금 뭐 나중에 돈을 뜯든 말든 한다, 이제 그런 얘기죠.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비유가 Die Kuh, die man melken wolle, müsse gefüttert werden. 자, 이랬어요. 그래서 우리가 자 소에서 이제 젖을 짜려고 하면은 우선 그 소를 제대로 먹여야 된다. 사료를 줘서 먹여야 된다.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뜯지 안 뜯었다, 이제 그런 얘기고. 그러나 반면에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동독 지역 내에서, 자, 이 소비에트 비자층촌에서 동독 지역에서 3,500여 개의 그 동독 기업들을 전부 해체하고, 이 중에서 213개의 그 대기업들을 전부 뜯어서 소련 그 본토로 다 이전을 시켰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동서냉전 기간 중에 이제 동독의 경제력이 월등하게 지금 서독 지역에 비해서 이제 낙후돼 있고, 그 다음에 이 전부 끝나고 나서 이제 통일을 앞두고도 이런 그러니까 동독의 그 GDP가 서독 지역에 비해서 10%밖에 안 되고, 예컨대. 자, 이와 같은 모든 경제적 어려움, 이런 것들의 그 근간에는 물론 그 계획경제라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, 그러나 주요 기업들을 전부 이 점령 기간 내에 소련이 전부 뜯어서 다 본토로 이전하는데 크게 기여한다. 자, 전부 기업만 뜯어간 게 아니고 그 관련된 그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소련은 데리고 갔다. 서방 진영은 그대로 놔둔 반면에, 자,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. 세 번째는, 자, 소독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 국가를 이제 건국을 했습니다. 자, 여기에 미국을 위시한 이제 그 서방 6개국들이 전부 다 앞으로 이제 소독 너희들은 이와 같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이제 그 구성을 하고, 정당 구조는 이와 같이 해야 되고, 다당제 예컨대 하면서, 그 다음에 이 시장 경제 체제를 완전히 받아들여야 된다. 이른바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도큐멘트에서 프랑크푸르트 그 문서를 전달을 하고, 자, 소독의 이제 장차 그 정치 지도자 될 사람들은 이 문서에 근거로 해서 소독 국가를 건립을 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소진에 따라서, 자, 미국과 영국이 최초, 그래서 빗손에서 47년도에 이렇게 점령구역을 통합을 하고, 그 다음에 이 2년 뒤에 프랑스가 여기 조인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트리손해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소독이 됐다. 반대 진영은 이제 동독이 됐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49년도에 소독 건국과 동시에 이제 헌법을 만드는데, 독일 말로는 이제 그룬게세츠, 기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자, 여기에서 철저하게 이제 스탈린 공산주의, 이거는 배격을 하고, 그 다음에 제2의 나치즘, 이것이 등장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.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소독의 헌법 속에 들어있다.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.